안녕하세요. 말을 1.5배로 해서 2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주제, 이것도 어려운데요. 이 전 주제는 더 어려웠어요. 갑자기 저한테 유휴 공간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해달라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다. 모른다. 그랬더니 다음 주제를 줬는데 도찐개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소풍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투자를 받으셔서 거의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소풍 벤처스에 이제 물적 분할된 회사로 1월부터 이제 물적 분할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되어서 이제 의도치 않게 투자사의 대표를 맡게 되었고 스타트업처럼 이걸 꾸려나가냐 저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창업을 했었고 IT 회사를 창업했는데 IT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코파운딩 멤버로 들어가서 아까 비개발자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저도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지금 투자업을 맡아서 또 다시 한번 저한테 굉장한 챌린지 숙제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40여 건의 투자를 제 포트폴리오로 집행을 했고 제가 관여한 투자가 거의 한 80건에서 100건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작년 올해 평균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 IR 한 1,500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연마다 여러 정부 사업과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같이 하다 보니까 IR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IR을 요즘에 AI로 만들었고 AI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많아서 오늘 또 공간에 관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앞단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안 넣었어요. 되게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영상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2016년 한 10년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트업 팀을 봤습니다. 더 보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장엄해요. 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이런 기어랑 이런 걸 다 쓰고 들어가면 눈앞에 가상현실이 펼쳐지면서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그러니까 보이드가 비었다라는 뜻인데 빈 공간에 들어가서 기어를 끼면 세팅된 환경에서 말 그대로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고 게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많은 투자를 유치했고요. 넥스트의 디즈니랜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이제 기어들이나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게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10년 전입니다. 공간을 비워놨을 때 이 비어있다는 보이드,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제가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죠. 제가 성수동 핫한 곳에 있습니다. 5월에 휴가 때, 연휴 때 4만 명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던 데가 저희 건물 앞인데요. 제가 임대한 건물이죠. 사무실. 크리스찬 디올이랑 올리브영 사이에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걸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건물에 저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갔다가 성수 지산 이렇게 힙하구나 했죠. 그 동네에 탐험할 게 많은데 영국에서 오신 분이랑 성수동 소개를 해드리다가 그분이 이머시브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그쪽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진짜 우연히 성수율 이머시브 컨텐츠 시애터라는 타이틀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에 스피커가 20개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율이라는 곳이고요. 이 공간은 저 스크린들이 이렇게 이머시브가 맞죠? 의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곡도 들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음악을 청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 DJ 파티도 하고요. 이 빈 공간들이 활용이 되는데 맨 앞서 보였던 더 보이드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들은 기어를 갖고 있지 않은 채 온 몸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영상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여기가 일룸이랑 같이 침대들을 다 놓고 저기 누워서 영화를 봅니다. 베딩부터 모든 게 이제 가구회사가 스폰했던 콜라보를 했던 거고요. 팝업처럼. 그리고 저희 가서 누워서 다들 뜨개질도 하고 책도 보고 간식도 먹고 합니다. 자, 오른쪽은 같은 공간인데요. 제가
그 저희 멤버들한테 이 공간을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소개했더니 저희 심사역 중 한 명이 자기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언제 했더니 아침에 7시 반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7시 반에 문을 열어? 그랬더니 연다는 거예요. 가서 뭘 해? 7시 반에 그랬더니 디즈니 명작 만화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시간 디즈니 명작 만화를 했던 것처럼 다 모여서 몇십 년 전에 명작 만화를 지직거리는 스크린으로 보고 여기서 아침에 뭐 빵도 먹고 연주도 듣고 했다. 근데 이게 너무 환상적인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빈 공간을 굉장히 다양한 오감의 경험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곳이죠. 저희 회사 앞에 이것도 있습니다. 탬버린스. 누군가 인스타에 이걸 썼더라고요. 시골지는 성수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이걸 찍어놨어요. 근데 그 아래 친구들의 댓글이 여기 무슨 뒷담 알았냐? 뭐 여기 무슨 너 전쟁 지역에 가 있냐?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 모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물이 갖고 있는 용적률과 효율을 완전히 무시한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9시쯤 출근하는데 매일매일 줄 서 있어요. 여기서 사진 찍냐고. 이 공간에 굉장히 재미있는 건 지하에 가면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성수동은 한 달에 100개 정도의 팝업이 열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제가 그 성수에 그런 의도로 갔던 건 아니지만 저한테도 트렌드와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다이나믹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디벨로퍼 얘기해 주셨지만 성수에 그 정원호 구청장 계셨을 때 타운 매니지먼트 출범식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성수란 곳이 디벨로퍼와 마을 주민과 스타트업과 기존의 제조업의 모든 여러 가지의 레거시를 갖고 지난 10여 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이 도시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주민의 공청회에 대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세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느끼고 본 공간들이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의지와 기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요 타운 매니지먼트 가서 우리가 도시 하나를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간, 삶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마침 올 초에 제가 그 브리티시 카운실에서 열리는 플레이스 메이킹이라는 영역으로 그 간담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를 제외한 모두가 정말 그 지역의 도시를 활성화시켰던 경험을 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던,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율도 여기에 오셨던 영국의 그 이머시브 컨텐츠를 하는 영국 정부에 있는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갔었고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매드랩에서도 이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름 멋있지 않나요? 매드랩. 미친 연구소예요. 매드랩인데 이 매드랩이 얼마나 메이커 공간으로 잘 성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여를 했고 이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산업 쇠퇴와 도심 침체, 우리 요즘에 늘 굉장히 많이 말하는 영역이죠. 이 영역을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 어떤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넣어서 이들을 부응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아는 것은 특정 공간을 팬시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오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발상을 하셔야 되죠. 어떤 사람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려하셔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성수율 같은 것도 그냥 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하얀 벽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누가 잘 만들었다고 하지 않죠. 근데 누가 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구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만이 아니죠. 2016 아이폰이 스마트폰이란 게 딱 나왔을 때 사실 UX라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이 모바일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언어가 됐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심리스하게 모바일 안에서의 경험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것이 이제 수익화로 나가기 때문이죠. 뭐 역으로 설계한 케이스 중에 탈퇴하기 어렵거나 뭐 이렇게 만든 것도 이제 UX의 일환이죠. 의도적인.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사이버의 스페이스, 공간의 전성기가 이 시절이었다면 그 당시는 콘텐츠 퍼스트의 시대였고 이 안에 화면 속의 UX가 브랜드의 경험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메타버스 언제 뜨기 시작했나요? 사실 뭐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버추얼 공간으로 실제 되게 3D의 공간으로 우리가 삶의 공간들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카피하여 그 가상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버추얼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한계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농담처럼 이 메타버스를 만든 미국의 창업자들은 이 사람들을 여기 안에 파도 소리가 나는 메타버스 안에 넣어놓고 그들은 진짜 휴양지에서 선베드에 앉아서 정말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냄새를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만큼 가상현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의 경험은 피로도를 증가시켰고 이게 몸의 그 피지컬한 기억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소위 말하면 시각과 청각 기억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촉각, 후각, 공감각에 대한 영역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되기 되게 어려웠다고 봅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아까 피지컬 몸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몸이라는 피지컬 AI가 뜨면서 사실 이게 산업으로 갔을 때 로보틱스와 여러 가지 산업 공정에 엄청난 효율을 갖고 오기도 했지만 이 피지컬 AI라는 영역의 키워드 덕에 가상 공간의 화면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투자를 하는 곳도 AI라고 말하지만 AI가 물리적과 결합된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AI 자체의 영역의 비즈니스만으로는 투자 영역에 그 자금이 그렇게 크게 몰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디지털과 피지컬이 결합됐을 때,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도래한 이 시대의 공간은 그냥 건물이라는 물리적 공간 자체가 아니라 프로그램 가능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수유리라는 공간은 제가 사실 거의 파운더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이를 잘 대변해주는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이버, 버추얼 안에서 피지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굉장히 여러 방식의 서로가 증폭된, 나의 경험이 증폭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얘기를 이제 안 할 수 없죠. 오늘 컨셉이 또 투자이니까. 제가 국가주도형 투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는 해외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모태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뭐 아시겠지만 국가주도형 성장으로 국민성장 펀드도 있고요. 최근에 그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돈들을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벤처펀드는 엑셀러레이터 극초기의 개인 투자 조합을 제외한다면 출자자들이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의 자금을 국가가 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러한 출자자들이 투자 조합을 저희 같은 투자사에게 만들라고 해서 중소기업 벤처,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는 보통 8년의 운용 기간을 갖고 이 펀드의 청산 시기가 왔을 때 그 펀드 수익률이 밝혀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 펀드를 결성했을 땐 굉장히 국가의 전략적 의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적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같은 영역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펀드가 운용되고 여기에 의도성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간에 관련된 영역과 경험에 관련된 영역으로 펀드를 좀 뒤져봤는데요. 농림부 같은 경우는 별도 계정을 운영합니다. 농금원, 농업정책금융보험이라는 곳에서 펀드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무트 펀드 안에서도 시골의 빈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농업에서의 펀드에 주목적으로 전환됐어요. 원래 없었는데 추가됐어요. 공간의 의미를 이쪽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한벤투 걸로만 제가 한번 보자면 어제 열심히 찾았어요. 6월 10일 따끈하죠.
모텔 펀드의 관광 스포츠 구민안전에 출자 사업 계획 공고가 나고요. 이 공고가 나면 저희 같은 투자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내가 투자 제일 잘해, 짱이야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선정과 탈락 그 결과도 다 공지가 돼요. 제가 이거 보고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뭐야, 지원한 사람 리스트와 떨어진 사람이 다 나와서 승률이 다 나오는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쪽팔리는데 선정 안 될 때마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선정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관광을 봤더니 관광에 세상에 AI 특성화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그 경험에 관련된 이 영역도 AI 특성화로 우리가 만약에 유휴 공간 뭐 아니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영역이라면 충분히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국가에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오늘 주제인 AI 영역과 또 공간, 도시재생, 디벨로퍼와 연관된다면 그게 물론 사모펀드 영역이 굉장히 큰 디벨로퍼 PE 영역, PF로도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런 펀드를 보유하신 투자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제 저는 제가 창업했을 때 저도 국가의 수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나이파를 통해서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버에 10년 전에 방문했었어요, 본사에. 거기 계셨던 개발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참 한계가 많다. 이유는 우버의 아버니 전 세계의 모든 그 국가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국가의 인종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갔더니 나라별로 다른 언어가 테이블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다양성과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성은 다양성이 없으면 나오기 어려운데 한국은 다양성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면 다 알고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알고 지역이 어딘지도 아는데 우버의 아버니 운전대가 모두 왼쪽에 있지 않고 전 세계 교통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면 상대방한테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야 되고 여기 있는 다양한 인종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함께 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 다양성이 말을 하게 하고 내 관점을 설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라는 게 나올 수뿐이 없다. 근데 한국은 뭐 알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고 나 짜장면 그럼 우리 모두 짜장면 6개요 이렇게 되는 너무 통일성이 빠른 민족이다 보니까 속도는 빠를지언정 다양성의 관점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양성이 없는 곳에서 다양성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보면 제 몇 가지 예시, 저는 그래서 다른 업에서 차용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케이크예요. 되게 예쁘죠. 약간 요즘에 뭐 누데이크가 워낙 특이하게 잘하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케이크를 보고 감탄했어요. 케이크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근데 멋있죠. 케이크를 만든 파티셰는 건축학자였습니다. 건축가였어요. 건축가가 케이크를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파티셰도 생크림을 얼마나 예쁘게 잘 까내지 그간의 케이크를 만들던 방식에서 더 잘하거나 변형을 하지 완전히 다른 업에서의 생각을 하지 잘하는 게 어렵죠. 소위 말한 언러닝, 배우지 않았던 혹은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업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많이 차용하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인공지능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를 저희 말고도 이미 빅테크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상적인 2개의 채용 공고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팔란티어의 CFO가 AI 시대의 기술직 신경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제 뉴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DII라는 영역에서의 관점을 공개했습니다. 원래 이 신경 다양성은 약간의 우리가 지금 정신 질환의 편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ADHD라던가 양극성 장애라던가 발달 장애 등등의 여러 분들을 어찌 보면 이전에 ESG적 관점에서 이들을 포용적으로 조직 안에 흡수하려던 트렌드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팔란티어에서 우리가 그런 ESG적 이유가 아니라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저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신경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되게 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풀타임의 비즈니스 디벨로퍼로 뉴로 다이버시티 펠로우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재밌죠? 네, 더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엔트로픽도 그 뒤에 유사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커뮤니티 리드인데 뭐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5억 되겠죠? 미국에선 또 이 금액이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구 역량이 뭐였냐면 DM 하나로 상대에게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 실무자급 개발자 C레벨급 임원 한 자리에 두고도 유쾌하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개발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동시에 경영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쾌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거의 뭐 다리가 찢어지는 역량이죠. 양쪽 두 개를 걸쳐야 되니까. 굉장한 휴먼 스킬이 필요한 포지션이에요. 이 영역을 채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오늘도 제가 KTX 타고 왔지만 저희 멤버들한테 저희 멤버들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요즘에 저희도 여러 그 조율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야 우리 직업은 최소 3년은 개런티야. 심사학은 이미 구글이 더 잘해. 뭐 AI가 더 잘해. 그래서 심사를 보는 거 평가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많아.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조절하거나 저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이 소프트 스킬은 대체하기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AI가 필요 없나요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맨 마지막에 엔드 유저를 만나는 단 이외에 많은 영역은 이미 굉장히 AI로 극강의 효율화를 가져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텅텅 비어있는 성수의 탬버린스라는 공간도 AI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탬버린스도 아마 내부의 마케팅이라던가 조직 운영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경험하게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채용 공고가 앞으로 더 귀한 그 포지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우리의 많은 다 같이 몰려가는 뭐 AI와 효율, 빠름 뭐 이런 것 안에서 정말 훌륭한 여기서 살아남기라기보다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스킬을 활용하되 내가 가진 이 휴먼에 대한 특장점을 잃지 않고라는 말이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증강이라는 단어처럼 증강할 수 있는 사람이 혹은 창업자, 팀이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고속으로 열심히 말을 해서 23분 만에 끝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